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이번 11월 선거는 대통령 선거 사이에 벌어지는 중간선거로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으로 그만큼 한인을 비롯한 소수민족 유권자들의 투표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8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 각 지역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선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LA 카운티 선거국도 지난 주말 74개 투표소 설치와 함께 4,800명의 선거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투표용지 배부에 나섰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선 사이에 치러지는 중간선거입니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져 투표율도 저조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실제 앞서 치러진 지난 6월 예비선거의 투표율은 LA 카운티의 경우 18%, 캘리포니아 전체는 20%에 불과했습니다. All of our voting materials are translated into multiple languages. We have bilingual assistants at the polling places, and we will assist you in that opportunity to vote. So, not to be intimidated by it and to recognize, even though this is typically considered an off-year election, there's not a presidential contest. It's still a very important election. 반면 투표율이 낮은 만큼 한인을 비롯한 소수 커뮤니티의 투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한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 참여 전국 캠페인도 시작됐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버지니아와 일리노이 주에서 각각 4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36,300명의 한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전화 걸기와 가가호 방문에 나섰습니다. 지금 그 활동을 펼치고 있고, 시카고 같은 경우는 지금 전화 걸려고 하는 목표는 그 7,000명, 그 다음에 이제 유권자 400여 명의 가정을 방문하고, 아마 LA라든가 OC 한인분들 유권자 25,000여 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전화 걸기를 하고, 그리고 집 방문은 3,000여 명의 이제 그 유권자 분들의 집을 방문을 함으로써 이제 마지막까지 중요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독려하는 활동들을 아마 지금 남가주 지역에서 펼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 우편 투표 신청을 끝으로 모든 유권자 등록과 사전 투표 일정은 마감됩니다. 이후부터는 각 지역 투표소를 통해서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우편 투표용지는 선거 당일 오후까지 선거관리국에 도착해야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에서 에볼라 의심 환자가 또 나오는 등 미국에서 에볼라 공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에볼라 대응 방식이 엇갈리는 등 정책 혼선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특파원입니다. 가족과 함께 서아프리카 기니에 갔다 온 5살 어린이가 고열과 구토 등의 증상을 보여 에볼라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맨해튼에서 에볼라 환자가 발생한 지 3일 만에 뉴욕에서 또다시 의심 환자가 나왔습니다.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 진료 활동을 하고 돌아왔다 지난 24일 뉴저지주 공항에서 바로 격리 조치됐던 간호사는 집으로 갑니다. 2차례 에볼라 검사에서 감염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서 왜 무조건 격리하느냐는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까지 나서 서아프리카에서 돌아온 에볼라 의료진을 무조건 격리하겠다는 일부 주 정부들의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I think this is a view that is shared by governors and local officials across the country, is that these kinds of policies should be driven by science. 하지만 에볼라 잠복기 동안에는 혈액 검사가 부정확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버지니아주 등은 에볼라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하는 등 각 주정부의 대응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도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대응팀으로 파견됐다 귀환하던 미군들을 모두 이탈리아에서 격리시켰습니다. 연방정부는 에볼라 공포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고 주정부는 중간선거 표심을 위해 오히려 대응 수준을 높이는가 하면 군은 자체 격리를 하는 등 미 당국 내부의 에볼라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뉴욕시 정부가 에볼라 공포 잠재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감염 환자가 식사를 했던 식당까지 찾아가 시민들의 공포 달래기에 동분서주하는 모습입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최근 에볼라에 감염된 크레이그 스펜서 씨에 대하여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스펜서 씨가 들른 곳으로 알려진 브루클린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 식당은 뉴욕으로 돌아온 스펜서 씨가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진 뒤 문을 닫고 당국의 점검을 받은 곳입니다. And the people of this neighborhood and the customers of this restaurant have been here in greater numbers than ever to support the restaurant
and to show that they know this city is safe and that things are being done in a way that makes them comfortable. 지난 23일 스펜서 씨가 벨뷰 병원에 격리 조치되면서 이 식당은 문을 닫고 시 보건당국의 점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점검 이틀 만에 다시 문을 열고 영업을 하게 됐습니다. They responded so quickly and they came to our aid and to make sure that our servers and our staff and our customers were safe. 한편 뉴욕과 뉴저지주가 에볼라 발병국을 다녀온 의료진에게 시행하고 있는 의무 격리 명령은 찬반 논란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백악관이 뉴욕과 뉴저지 주정부에 해당 명령을 철회하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알려지면서 이번 논란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대립으로 확산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한 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Who had exposure to infected people will be asked to remain in their homes for a 21-day quarantine period. During those 21 days, healthcare workers would check on them twice a day to monitor their temperature and condition. If they develop symptoms, they will be transferred to a hospital. 반면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의무 격리 명령은 전혀 재고할 생각이 없으며 이번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수출길이 막혀있던 한국의 포장 삼계탕이 드디어 미국에 상륙했습니다. 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동안 수입이 금지돼 왔던 한국산 포장 삼계탕이 LA에 들어왔습니다. 포장 삼계탕은 연방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역청의 허가를 받고 지난주부터 정식으로 유통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이는 지난 1999년 한국산 가금육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진 후 15년 만의 성광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삼계탕은 두 곳의 제조사에서 만든 것으로 삼계탕용으로 사육된 백세미종과 한국 인삼 등이 완전 조리된 것입니다. 특히 냉동과 상온 제품 모두 판매 허가를 받았는데 이를 통해 미국 현지에서 제조 포장된 제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구매층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차별합니다. 고려인삼 하면 옛날부터 아주 유명했죠. 그러니까 닭도 다르고 인삼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격으로 차이를 논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거는 차별화가 일어나는 브랜드화 시켜야 될 품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삼계탕 수입으로 인한 예상 매출 규모는 연간 최대 500만 달러. 이번에 수입을 주도한 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AT센터 측은 한인 마켓을 기반으로 중국과 히스패닉 등 타인종 마켓에도 삼계탕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김치, 고추장, 한국 김 등 가장 한국 전통적인 어떤 식품들이 꾸준하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계탕도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어떤 아이템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T센터는 이번 삼계탕 수입에 맞춰 연말까지 미 전역의 주요 한인과 아시안 마켓을 대상으로 시식 판촉 행사를 벌입니다. 또 유통되고 있는 냉동 제품에 더해 상온 포장 제품도 조만간 미국에서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호세프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브라질 증시와 헤왈라 가치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박영관 특파원입니다. 브라질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대선에서 집권 노동자당의 호세프 대통령이 브라질 사회민주당 네비스 후보를 꺾었습니다. 득표율은 52대 48, 두 후보의 표 차이는 300만 표에 불과했습니다. 브라질 국민의 40%에 달하는 빈곤층의 압도적인 지지가 호세프 대통령의 재선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승리가 확정된 뒤 브라질 주요 도시에서는 지우마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환호했습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내년 1월 출범할 집권 2기 최우선 과제로 정치 개혁을 꼽았습니다. Voto de esperança é o que é uma reeleição. Muito especialmente na melhoria dos atos dos que até então vinham governando. 호세프 대통령 재선 소식에 브라질 헤아라 가치와 증시는 동반 하락했습니다. 지나친 규제와 과다한 세금, 노동자 편향적인 노동법 등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 때문입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박영관입니다. 최근 건강이 악화돼 병원 치료를 받아오던 가수 신해철 씨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각계 인사와 동료, 팬들은 깊은 안타까움과 슬픔 속에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가수 신해철 씨가 어젯밤 8시 19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46세입니다. 소속사 측은 신해철 씨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끝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해철 씨는 앞서 지난 17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장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퇴원했지만 20일 새벽 응급실을 찾았고 22일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대형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은 이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각계 인사들과 동료 가수, 팬들은 SNS와 인터넷 등에 추모글을 올리고 고인의 음악을 다시 찾아 들으며 슬픔을 함께했습니다. 고 신해철 씨는 지난 1988년 서강대학교 재학 시절 대학가요제에서 밴드 무한궤도 보컬로 대상을 받으며 데뷔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솔로 가수와 밴드 넥스트로 활동하며 1990년대 한국 락 음악의 대중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오늘 오후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